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보는 포인트 경제입니다. 한국 GM이 법정 관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 GM 본사가 정한 노사합의 최종 시한이 오는 20일, 그러니까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경제부 지영철 기자와 함께 한국 GM 사태 알아보겠습니다. 지 기자, 오늘도 노사가 만났는데 어떻게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일단 조금 전에 교섭이 끝났는데 사측이 새로운 안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사가 대립을 하다 보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갔거든요. 네. 결렬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사는 사실 합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교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국으로 갈 테고 회사도 노조도 또 수많은 협력업체나 지역 경제도 파국으로 또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네. 양측의 핵심 쟁점들 좀 짚어볼까요? 일단 한국 GM의 위기는 유동성의 위기입니다. 2016년 성과급도 약속한 날에 지급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월급 줄 돈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회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용 절감해야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복지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복리 후생 비용을 절감을 해서 네. 그 비용을 좀 줄이자. 그래서 이달에만 당장 차입금 빼고도 1조 원이 필요한데 오는 20일. 당장 내일 모레예요. 이때까지 잠정 합의라도 되지 않으면 본사가 이 돈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부도난다. 예. 그래서 법정 관리로 가겠다고까지 그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네. 반면에 노조는 이미 우리들은 올해 임금 인상, 그다음에 지난해 성과급 안 받겠다 양보를 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문 닫은 군산공장 인력 어떡할 거냐. 고용 보장하고 회사가 먼저 미래 발전 전략 그리고 신차 배정을 확정해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보자면 군산 공장 인력 문제, 네. 그다음에 복지 축소, 또 신차 배정,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도 군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측이 추가 희망퇴직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전환 배치를 하겠다 새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전환 배치하고 남은 인력을 5년 무급 휴가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노조가 그거는 못 받겠다. 그래서 결국 또 이 진전이 없었거든요. 네. 나머지 복지 축소, 신차 배정은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이고 차를 얼만큼 만들어서 얼마를 벌어서 우리 노사가 얼만큼 나눌 거냐. 네.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국 GM이 앞으로 생산 계획이 좀 불투명합니다. 창원 공장에서 라보, 다마스를 만드는데 이게 환경 안전 기준을 못 맞춰서 내년에는 단종을 해야 됩니다. 스파크의 경우에는 내년에 유럽 수출이 끝나고요. 그리고 한 차가 생산을 시작하면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거든요. 네. 2020년이 되면 스파크 수명이 끝나는데 경차는 차값이 싸니까 팔아도 사실 남는 게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후속 차종을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CUV, 일종의 다목적 차량인데 이건 아직 디자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부평 공장 주력 생산인 트랙스가 2020년에 수명이 도래하는데 아직 후속 차종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2013년에 노사가 차세대 캡티바, 에퀴녹스 지금 나오는 차량인데 네. 이걸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사측은 외국 공장에서 생산한 거를 수입해서 국내에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임팔라 지금 나오고 있는 중형차인데 국내 생산을 검토키로 했지만 무산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노조는 사측의 말을 못 믿겠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약속해라. 일단 일감이 확정돼야 먹고 사는 게 보장이 되니까 그래야 합의고 양보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측도 할 말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업이 생산 제품이나 생산량이 변하는 건 불가피하다. 비용 절감안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미래 계획을 세우고 신차를 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서로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데 네. 각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부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글로벌 GM 본사는 한국 정부에도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양쪽이 겉으로는 치열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일 잠정 합의 시한 이것도 지난달 말에 GM이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우리 정부 당국이 GM이 정한 시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실사 먼저 하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바로 맞받아쳤습니다. 글로벌 GM이 애초 한국 GM에 빌려준 돈이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자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걸로 하겠다.
지분으로 바꾸겠다, 즉 출자 전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이대주주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 GM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만큼 그 산은의 지분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한국 GM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 GM이 일이 된 건 글로벌 GM이 경영을 잘못한 책임도 있다. 너네들도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차등 감자를 요구했습니다. 그 지분율을 낮추라는 거예요. 네. 그러자 최근 GM이 출자 전환하겠다는 계획마저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에게는 거듭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평과 창원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쉽게 또 정부가 나설 수 없는 게 한국 GM이 지원하는 돈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지원을 해줘서 전례가 되면 또 다른 외국 기업도 어떤 일자리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해서 특혜를 받아내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어떤 GM에 대한 지원 이것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그 다가오는 선거를 의식해서 정치적인 논리로 풀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네. 예. 그렇다고 또 지원을 안 하자니 대규모 실업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일단 GM은 산업은행을 상대로 오는 27일까지 투자 확약서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 산은이 실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협상의 묘수가 참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